순서가 말씀해 주신 거랑 아예 틀린 거예요. 저는 근데 중간중간에 좀 바꿉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를 배치를 해놨었는데 아예 다른 질문들이 나와서 이걸 뭐라고 말씀드릴지 지금 이거 내용도 영상에 넣을 거예요. 아, 예. 많이 먹었어.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시간 얼마나 걸렸죠? 4시간 정도 걸렸어.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예고했었던 서울에서 대구까지까지 오셨습니다. 레어걸스님 사이클럽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우선 뭐 저희 시청자분들 충분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시청자들한테 자기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어벌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작게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신 대표님 뵙고 싶어서 이렇게 대구까지 직접 내려왔습니다. 신청서도 직접 작성하였고요. 네, 현재 2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업으로는 온라인 사업에 관한 회사들이랑 일반 개인 사업자들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법인 사업자들한테 분산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이 자리에 인사드리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레어걸스님은 처음에 이런 분이 계시다. 그때는 제가 레어걸스님 저를 모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냥 채팅방에 레어걸스님 제가 영상을 찍어도 괜찮겠냐고 허락을 한번 받았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흔쾌히 또 말씀해 주셨고 작게 유튜브 하시는 게 저보다 딱 2배로 하고 계세요. 이게 구독자도 4,000명이 훨씬 넘으시고 저는 이제 딱 2,000명 됐죠. 네. 저보다는 훨씬 더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구독자를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을 모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원래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니었는데 제가 오히려 신 대표님 채널을 먼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구독을 해서 보고 있다가 연락을 주셨길래 저도 되게 의아하고 되게 연예인 연락 온 느낌처럼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속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1인 미디어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저랑 이렇게 되게 친밀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꼭 한번 지난번에 콘텐츠도 찍어주셨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한번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실천을 직접 하셔서요. 이래 또 직접 와주시니까 너무 또 저도 놀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중국에서 어떤 사업했었던 내용들 온라인 쪽 뭐 부업이라든지 본업 을 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많으니까 중국에서 어떤 타오바오 쪽이나 뭐 이런 걸 운영했었던 것들 그리고 뭐 도매 사업 했었던 것들 현업으로 지금 이제 브랜드 업체들이랑 뭐 디렉팅을 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많은 부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좀 특별한 얘기보다는 예, 좀 진정성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20년 넘게 사업을 하셨다는 거는 제가 가늠이 안 돼요. 온라인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초기에 아마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네네. 20년이 넘었다는 거는 제가 가장 오래된 구력을 가지신 분이 제가 투트랙님 말고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투트랙님도 거의 한 15년 정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년이 넘으신 분이 옆에 계시니까 이거는 제가 뭐 어디에서 제가 솔직히 비비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런 유튜브에서 흔하게 보는 뭐 빼어난 부자라든지 사실은 어떤 뭐 100억대 기업가 뭐 이렇지는 않아요. 이렇지는 않은데 워낙에 경험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 그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어떤 성공한 부자들의 이야기 그것도 굉장히 단시간 내에 그렇게만 계속해서 나오는데 진짜 현재 모든 포지션에서 장사 사업의 어떤 모든 포지션에서 공장뿐만이 아니라 공장 운영 직접 뭐 제조하고 현재는 OEM, ODM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온라인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브랜드 디렉팅부터 해서 왕도매, 중도매, 현업으로 동대문 도매업, 남대문 도매업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저는 이런 사업의 어떤 돈의 가치보다는 좀 지속 성장에 대한 거 그리고 특히나 지속성 예,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닐 수도 있지만 굴곡이 높낮았었던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20년 정도의 지금 구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20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저도 제가 1년 좀 넘었고요. 네.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걸 시작하거나 이제 시작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딱 이렇게 조언을 세 가지만 드릴 수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땐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별 생각 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생각 없이 예, 그냥 너무 어렸을 때니까 네. 생각 없이 그냥 재밌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여러 일들을 겪고 저도 이제 뭐 100억, 200억 이상의 투자도 받고 오. 예, 현금으로도 그 정도를 보유를 했고 현재는 물론 아니에요. 현재는 물론 아니고 저도 정말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고 네. 뭐 6번의 실패, 7번의 실패가 아니라 네. 저도 진짜 이걸 추진력이 저도 좋기 때문에 네. 방향성을 계속 바꾸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패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경험들 이후에 어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적성이랑 방향성 그리고 가치성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는 싶어요. 먼저 목적성이라고 한다면 네. 사업을 보통 시작하시는 분들,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가 그게 명확하고 뚜렷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너무 기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네. 하다 보면 이 목적성에서 제가 항상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가장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보이는 게 있죠. 아, 이분들은 초보다 이런 게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얼마 벌고 싶으세요?를 가장 먼저 물어봐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지인분들이나 그리고 현재 브랜드 대표님들이 이제 오시거나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컨설팅 아니면 뭐 컨설팅을 제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컨설팅 아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설팅 같은 걸 하다 보면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를 가장 먼저 물어보아요. 얼마를 벌고 싶은지가 나와야지 내가 그 길에 맞지 않는 일들은 안 하게 되거든요. 내가 뭐 200억, 300억을 갖고 싶다. 그러면 로또 복권만 계속 긁으면 200억, 300억이 저한테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100억을 벌고 싶다. 그럼 100억에 맞는 사업으로 스타트를 해야 되고 앞으로의 꿈이 1억을 무조건 목표로 한다. 1억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나는 부업으로 그냥 지금 자금에 생활자금에서 월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벌고 싶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의 어떤 방향성, 난 부업으로 할 건지 부업으로 해서 운이 따라서 어떤 사업이 확장된다는 거는 정말 운인 거고 정확한 나의 어떤 방향성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거는 돈뿐만이 아닌 돈은 무조건 중요하겠죠. 돈이란 건 무조건 중요한데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돈만 보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지속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돈만 쫓아간다는 말이 굉장히 뻔한 말인데 돈 이상의 이 사업이 나의 인생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사업에 뛰어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목적성, 방향성, 가치성을 확실하게 먼저 사업을 시작 전에, 진입 전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참, 이게 쉽지만 어려운 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게 내 자신을 또 어떻게 보면 아는 게 제일 힘들고.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이 또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이렇게 이제 목적성이나 가치성이나 이런 것들을 탑재를 했다 칩시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요. 네. 첫 번째가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온라인 창업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뛰어들잖아요. 네. 그 이유가 네. 무자본 창업. 네. 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1년이 넘게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네. 가능은 한데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네. 것도 있더라고요. 네. 초기에 이 창업을 시작을 할 때 네. 이 자본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 이 자본금을 가지고 내가 운영을 언제를 투자를 해야 되며 아니면 그 시기나 그 투자에 적절한 포인트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투자에 적절한 시기는 저는 아예 창업 전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창업 전부터? 예, 창업 전부터 무자본 투자라고 한다면 네. 무자본 투자로 할 수 있는 어떤 루틴과 계획을,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투자 없이는 사실은 커질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현재 많은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들에서 무자본 투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나요? 시작한 지 그렇죠. 3개월 만에 네. 월천 찍고
근데 그런 네. 사람들마다의 제각각 성향과 능력과 어떤 태어날 때부터의 기질들은 분명히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노마드 잘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로 거기에 맞는 분들, 컴퓨터 앞에서 진짜 24시간을 앉아서 어떤 무자본으로 어떤 로직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분들은 월에 뭐 1,000만 원이 됐건 2,000만 원이 됐건 몇 억까지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태어나면서부터의 내 성향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있어야 되고 단돈 뭐 100만 원이 되었건 50만 원이 되었건 1000만 원이 되든 투자라는 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업 초기부터 내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목적성 이런 게 정해졌다면 그것에 맞는 어떤 손익분기점 지점을 잡고 얼마를 벌 것인지에 대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레버스님 저희 그때 강의 때 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싸이 흠뻑 네네. 소싱법이라고 해서 네. 제가 그걸 보고 네.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네네네. 그런 데 가서 사실 즐기러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입는 옷, 무엇이 네. 필요한지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네. 소싱을 해서 파는데 그게 수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진짜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우리 직원들도 다 같이 "헉, 아니 어떻게 우리는 즐기러 가는 건데 네. 찐이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네. 이런 소싱법 관련해서 초보자분들이 이런 거 관련해서 네. 소싱법이 따로 있을까요?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뭐 출퇴근길이라도 누가 많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느냐예요, 사실은. 그럼 팁 혹시나 예. 레오버스님이 이런 거 노는 거 좋아하셔서 예. 그래서 그쵸. 거기 갔다가 예, 제가 알게 되신 건가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어디 뭐 클럽에 가도 뭐 어떤 모자에 LED 달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이거를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접목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팔면 좋겠다라 해서 중국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클럽에 가면 보통 이성에 더 타겟을 잡고 어떻게 이성도 물론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근데 클럽에 가서도 네. 그걸 보신 거예요? 예, 타겟을 그래서 그건 중국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팔고 근데 그런 거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부 다 어떤 미디어에 조금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는 미디어의 데이터에만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전적으로 어떻게 소싱을 하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열어가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가는 겸사겸사 한번 컨텐츠를 찍어봤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10년 가까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진짜 네. 실제로는 중국에 가서도 판매자도 대회 보셨다고 네. 하셨고 국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직접 사업도 하시고 네. 운영도 하시고 네. 제작도 하시고 예, 시간 관리를 거기는 직원들이 많겠지. 예. 직원들 한 최소한 50명 이상 있고 그 직원들이 다 하고 있지. 저는 막 네. 직원 수가 현재는 막 많고 그렇진 않고요. 네네. 개인 사업자를 워낙에 오래 했었어요. 개인 사업들을. 몇 년 정도? 저는 개인 사업으로만 법인 내기 전에 네. 12년, 13년 정도는 개인 사업들만 계속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 개인 사업자를 시작하고 13년, 14년 할 때 그 정도 찰나에 이제 법인 같이 뛰어든 건데. 정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개인 사업자는 3개를 가지고 있고, 네네. 예, 법인 사업자들을 지금 많이 정리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 부분이었어요. 혼자서 개인 사업체들을 많이 관리하고 직원 수가 40명, 50명 넘어가고 했을 때 항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구나 현금 장사 특히나 하시는 분들이나 법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자금 횡령이라고 하죠. 자금요. 예, 저도 그런 엄청 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동대문 쪽에서 소문이 좀 날 정도로 큰 금액. 예. 저한테는 그 당시에 되게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총 다 해서 8억 정도를, 예. 8억 원이라고 하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예. 8억 정도의 자금을 한 방이 아니라 꾸준하게
4년, 5년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이 잘 되면 이 사업이 안 되고 이 사업이 잘 되면 이 사업이 안 되고 해서 여러 개를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안정해요. 얘가 잘 되면 얘가 안 되고 얘가 잘 되면 얘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상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상품을 놔둬도 얘가 잘 팔리는 게 있으면 이건 안 팔리고 재고 보고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사업체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관리자, 대표자들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OEM, ODM 사업들은 대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엔젤 투자하면서 뭐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약간 리스크 있는 투자를 좋아해요. 제가 일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 그런 성향이라서 저도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자, 대표자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고 제가 거기서 옆에서 같이 서포트로 지원을 해주고 방향성을 잡아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법인 사업체들을 좀 갖고 있고 뭐 공장도 있고 거기서 섬유 쪽이나 뭐 화학 쪽도 있고요. 비닐 공장인데요. 유리 쪽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다 이제 사내 주주로 들어가서 굉장히 간섭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간섭들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은 또 따로 온라인 사업 쪽으로 있고요. 각 분야마다의 어떤 관리자들과 대표자들을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되게 지인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채용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지인분들도 있고요. 지인분들보다도 이제 사업하면서 저는 거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랑 협업을 했었던 그런 공장들 또는 파트너사들 이제 상황들이 서로 안 좋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 웬만하면 제가 제안들을 해요. 지금 현재 문제점은 이런 부분이니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면 대부분들은 굉장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 단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장이고 저는 그거를 소비자들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어떤 장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사들, 그런 파트너들한테 제가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해서 그래서 공장도 운영하게 되었었던 거고요. 공장 상황이 좋지 못할 때 그런 그 공장을 제가 직접 다 인수를 해서 하고 대신에 어떤 사업이든 직원만 그냥 두고 했었더니 다 빠그라졌어요. 분명히 그 노동의 대가를 확실하게 주는 편이에요. 같이 커미션을 나눈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 보상 심리라는 것 때문에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사업이 오래 지속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50대 50이라든지 근데 대부분은 제가 투자를 하고 같이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80% 이상은 대표님들한테 주고요. 저는 20%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 수익의 20% 그리고 저는 15%에서 20% 정도의 지분을 투자를 하고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뭐 성수동 사무실 갔다가 회의 진행하고 을지로 사무실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저희 작업실로 가고 그리고 주에 한 번씩 이제 예산 쪽에 한 번씩 내려가기도 하고 정해진 어떤 스케줄들을 확실하게 잡아두는 편이에요. 오늘 다이어리에 이렇게 다 맞습니다. 적으셔가지고 시간하고 뭐 금액하고 핵심들을 정말 나만 알게끔 이렇게 적어놓으시는 관리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애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카톡에 봤습니다. 네네네네. 레벌스님하고 똑같이 생긴 딸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거의 방치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사업을 제가 할 때 항상 많은 분들이나 직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환경 만들기. 환경 만들기. 예, 환경 만들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뭐 자존심이 막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역량을 높이려면은 내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어떤 상대방이랑 일부러 더 가까워지고 친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내 역량이 더 높아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인 또 환경이 있잖아요. 시간적인 환경은 집 사람한테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스케줄이 굉장히 많을 때는 나는 평일날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예 나 출장 갔다고 생각해달라. 그러면 제가 거의 밖에서 일을 할 때는 아무 아이들이나 뭐 집안에 집중 안 해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보상, 결혼해서 지금까지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단 한 번도 개인 스케줄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정말 선택과 집중을 딱 하시는 네. 거예요. 와. 근데 어떤 지금 이렇게 출장을 온다던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서는 주말에는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서 일을 하는 것도 한 5차례, 10차례 안쪽으로 주말엔 무조건 집.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등원시키고 등원시키기 전에 1시간 반은 무조건 놀아주기. 아무리 피곤하고 잠을 못 잤어도 놀아주기, 등원시키기까지는 약속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 소중한 시간 제가. 아닙니다. 환경 만들기가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 맞는 환경, 그리고 그거를 또 커버해 줄 수 있는 나의 배우자가 네.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그건 또 다 다른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해하는 배우자가 있으시니까 네. 또 그렇게 선택하면서 또 집중을 하실 수 있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사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네. 가지셨네요. 우리 사업을 하시면서 아까 정말 많이 망한 것도 해봤고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극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초기에 위기들 상황들이 있었는데 중에 가장 큰 상황 한 개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제가 도매업을 할 때 당시에요. 동대문에 도매 매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었고, 온라인 쇼핑몰은 도매 대봉다리라는 도매 사이트를 운영을 했었어요. 대봉다리. 예. 예, 그 그거를 봉다리 네네네네. 대봉다리닷컴이라고 네. 도매 사이트를 운영을 했었고, 하는 어떤 시점에서 현금으로는 한 69억, 70억까지 제가 본 것 같아요. 그거를 쌓아놓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제 돈이 아니었고요. 네. 계속해서 투자가 되는 돈이었어요. 매 시즌마다 생산을 중국 쪽에 창고를 600평짜리를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짐을 다 쌓아 올리면서 네. 중국 유통을 같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네. 그런 상황에서 사드라는 위기가 네. 한번 왔습니다. 그때구나. 네, 사드 때 한 시즌에 사업이 규모가 클수록 지금 현재 뭐 자산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날아가는 시간은 정말 짧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한 3개월에 25억 정도씩은 깨져나갔었던 것 같아요. 시기요? 네. 3개월 25억이 끝이 아니고 네네. 계속 나갔다고요? 네, 25억 뭐 상품, 그래서 그 다음 시즌은 제품 생산을 안 해도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10억 정도도 나가고, 보통 동대문이랑 중국에서 한 번에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제품 생산만, 저는 또 의류 쪽이랑 특히나 자파 쪽이었는데 자파 쪽이 캐파가 굉장히 커요. 오히려 의류 말고 자파 쪽이 힙하거든. 네, 의류 같은 경우는 제작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네. 개인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제 많은 좀 규모를 조금 크게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사업도 크게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런 도매 쪽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 이걸 조금 크게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법인 상장 회사들 뭐 지인을 통해서든 뭐 소개를 받아서든 미팅되건 회장님들께서 조금 욕심을 내셨나 봐요. 예. 그리고 사장님 아니고 회장님이시면 또 굉장히 크게 예, 뭐 보통 상장 회사들에서 욕심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어떤 직종에 관련된 회장님께서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하락 그래프였어요. 그 사업이 엄청 밑으로 처지고 있는 사드의 25억씩 빠지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예, 코로나 전에 사드 이후에 메르스가 왔었을 때 네. 그때 이제 되게 힘이 좀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투자의 제안이 왔었고 그 투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좀 대기업까지 조인이 돼서 투자를 160억 정도를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회사식으로 여러 기업들 사이에 여러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자회사가 됐는데, 저도 그때 하락 그래프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대기업 간부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조인이 되어 있는 얘기라서 사실상 다 드러낼 수는 없는데, 제가 어떤 얘기들을 드리고 싶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는다라는 개념은 사업 초기나 사업 중간에 자금이 부족할 때,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대출을 받거나 투자에 되게 관심들이 많아져요. 돈 때문에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투자를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투자를 받았을 때 제가 느꼈었던 거는 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게 통제성. 내 사업을 내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건데 투자를 받게 되었을 때는 통제의 권한이 엄청 많이 없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쪽 투자하는 쪽에서 지시가 네. 내려오겠네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자기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내 사업인데. 통제권이 너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사업체에 대한 통제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투자를 받는 것보다는 투자를 받고 싶다면 투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 선에서 같이 맞았을 때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투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네. 한 기업체라도 더 우위에 있고 네. 투자를 받는다면 저는 그 투자가 길게 가는 거를 잘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자금을 투자를 받게 됐고 제가 저의 역량 안에서 어떠한 통제도 할 수 없었던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차례가 있었어요. 연달아서. 네. 그거를 실패했으면 보완해서 다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다시 투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너무 큰일이 터지고 조급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대표니까 마무리하는 어떤 처리하는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회장님이 욕심을 내셨고 그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 조급하니까 사람이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욕심이 생기고 지금 당장 있기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또다시 투자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투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저한테 개인 신용의 빚까지 사채까지 더해서 엄청 많은 자금의 빚이 생겨났었던 것 같아요. 그게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한 4년, 5년 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액수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총 다 합쳐서 160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법인 사업체에 있었던 거 중에서 한 140억 정도 됐고요. 제 개인 부채로 왔었던 20억. 거. 예, 20억 중에서 12억. 12억. 예, 그리고 8억은 또 저가 아닌 또 주주 한 분 쪽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이건 웃을 일이 아닌데. 예, 그래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사업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 사업의 통제권이 없다면 저는 그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게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저하고 만날 수 있는 네네. 아유, 다 지금 극복하시고 몇 번 죽을라 그랬어요? 몇 번 죽을, 애도 안 보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뭐 그러니까요. 부모님 아무도 안 보여요. 그냥 이 모든 거를 다 어쨌든 다 내 선택이었고 다 내 책임인 거예요. 누구를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선택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몇 번이나 죽으려고 제가 계속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들한테 보상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레벌스님께서는 그런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지 않고 네. 책임이다라고 온전히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여기에서 더 성장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웃으면서 네. 저하고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 자체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이나 네. 많은 저랑 연결되었었던 파트너사들 딱 한 곳 빼고는 전부 다 피해 없이 마무리를 다 지었어요. 예, 모든 직원들, 파트너사들, 공장들까지 단 한 푼의 피해 없이 제가 다 마무리 짓고 단 한 업체만 한 1억 조금 넘는 자금의 피해를 봤는데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예, 제가 계속 이제 드린다라고 했는데 네. 그 대표님도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다 보니까 그럼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미루게 되는 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만큼 신뢰를 하신 거죠. 네,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좀 여러분 이게 160억을 이거 말이 안 나옵니다. 160억을 마이너스 상태에서 지금 다시 극복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회사랑 어떤 회사가 조인되었다, 네. 진짜 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질문이 다른 게 계속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내용을 드려야 되지? 잘하셨습니다. 네. 제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